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건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네. 네,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제가 좀 얘기할까요? 요즘 부동산 피해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빌라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한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이 빌라를 시행하는 업자들이 이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서 빌라를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전세를 놓게 했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매매 대금 인근에서 전세가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돌려주지 못하게 되고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까 해서 이제 집주인한테 가서 돌려줘라 했더니 이 집주인은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명의만 집주인이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왕 요즘 뭐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 빌라 시행업자와 그 명의만 빌려줬던 바지 임대인 간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시세를 알지 못하고 집을 그냥 막 들어갔던 전세 세입자들의 이런 문제가 뒤엉키면서 요즘 이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좀 부각되고 요 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빌라왕 그러면서. 그럼 사모님 빌라왕이 뭔가요? 빌라왕이? 빌라왕은 사실 뭐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빌라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이죠. 이게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의만 빌려줘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채 갖고 있기도 하고 100채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빌라를 한번 건설을 하면 한 동을 하나를 딱 하게 되면은 보통 한 8에서 10세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지어놓고 팔고 이게 한 4, 5년 사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세대수로는 200세대, 300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예. 명의만 제3자 명의 해놓고, 그 제3자가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맞아요. 보증은 못 돌려주고. 네, 맞아요. 이 제3자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 폭탄도 맞게 되고 보증금도 반환해줘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피해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명의 빌려준 바지 놈도 피해자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 분들도 사실은 피해자라고 보여지고, 제일 여기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시행업자, 그 다음에 이때 그 바지 명의를 불러와서 분양을 했던 분양업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을 다 이제 취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 그렇고, 그 다음 질문 또 뭐예요? 혹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이외에 전세 피해 유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큰 게 그 임차인들이 이제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보증 못 돌려받는 건데,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아까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주택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시세가 떨어지면 이제 보증금도 떨어지는데,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 돈을 받아서 내줘야 되는데, 그 전세 가격보다 이제 임차 보증금보다는 떨어지니까 못 돌려주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기성이 있는 건데,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좀 짜고 실제 시세보다 시세는 좀 낮은데 시세를 좀 더 높여가지고 임차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임차를 놓고 실제 시세는 뭐 10억인데 충분히 니네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시세가 이 정도 높으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시세가 이제 그 정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공인중개사가 분명히 선순위 이렇게 건저당권자들이 있는데 자기 순위를 이제 설명 안 해주고 그 계약을 하는 바람에 순위에 밀려가지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한 세 가지 정도. 근데 그런 놈들이 아직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정말 시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세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협회에서 우리한테 뭐 소송 걸면 어떡하려고 그런 또 공인중개사하고 폭신하시나. 그렇죠. 공인중개사들이 그 중에 나쁜 놈 하나. 그죠. 많은 사람 좋아. 근데 그 나쁜 놈 하나. 그렇죠. 예.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공인중개사가 빌라나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를 관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임대인은 월세를 내달라고 모든 정권을 줬는데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전세를 받아먹고 월세를 몇 달 동안 이렇게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넣어주다가 그냥 다 전세금을 갚고 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도 있었고 지방에서도 있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또 조금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보증을 받아서 날랐다고요? 네, 그래서 그때 반드시 또 좀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대리권이 정말 많냐, 임대인과 통화는 적어도 해봐야 되는 네, 그런 임차인들 그런 주의는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물론 뭐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뭐 임대인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좀 사기성이 있으면 뭐 형사 사기로 고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람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중개 행위를 했을 때 중개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가 공제조합에 이렇게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 보통 이제 1억 한도로 이제 들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집주인, 임대인만 상대로 하는데 공인중개사도 많이 피고로 넣고 또 공제조합도 피고로 넣으면 최대한 1억 한도 내에서는 이제 손해를 좀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걸 한번 좀 염두에 두면 좀 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한 가지 좀 말을 좀 보태고 싶지 한다면 피해 유형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의 피해 유형을 알았는지에 따라서 대처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소송할 때 어떤 자료를 또 갖추게 되는지에 따라 틀리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바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주변을 헤매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서 결국 오잖아요. 시기도 늦추고 증거도 늦추고 그러면서 증거가 또 없어질 수 네. 있고. 참 그런 것들이 마음이 좀 저는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빨리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주변 사람들 묻지 말고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상담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인간들 또 아는 척은 잘해. 지일도 아니니까 막 던져. 네,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 속 시원한 해결책 감사드립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고맙습니다. 추가로 시청자분들한테 뭐 더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이제 한 가지 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일단 만약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 그 상태에서 무조건 이사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야지 그 대항력 순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하실 분들은 이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전세 보증금이 과연 적정한지 시세를 잘 알아봐야 네,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시세를 꼭 파악했으면 좋겠고 아파트는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빌라들은 시세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 빌라 전세 시세 어떻게 알아보나 뭐 그런 거 한번 해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영업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공인중개사도 다 해. 다 하고 무슨 뭐 애기 엄마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주죠. 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법률사무 고목에 와서 직접 상담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다. 시세가 얼마인지 안전한지.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제 피해도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